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올쇼TV 성공적인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전략 웨비나 진행을 맡은 전자신문 김지선 기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데이터 산업의 규모와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 이 마이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진행사항, 그리고 마이데이터 산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비즈니스적 고려사항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데이터 컨설팅 역량과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을 갖춘 에스코어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에스코어 데이터 혁신 사업팀의 정근혜 이사님과 이창현 프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에스코어 데이터 혁신 사업팀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근혜입니다.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한 기대와 관심 점점 많아지고 계시는데요. 데이터 컨설팅 경험과 마이데이터 제안을 수행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이번 기회에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에스코어 데이터 혁신 사업팀에서 플랫폼 개발 업무를 맡고 있는 이창현입니다. 저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서비스 구축을 준비하면서 알아야 할 여러 가지 기술적 고려사항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실제로 1차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구축하며 쌓아온 노하우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에스코어에서 이 마이데이터 업무를 리딩하고 계시는 두 분을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가운데요. 아마 에스코어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에스코어는 2007년 설립돼서 15년 가까이 쌓은 컨설팅 역량과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을 결합해서 고객에게 디지털 인사이트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컨설팅 노하우와 그리고 IT 기술까지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강의는 좀 어떻게 진행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현재 다수의 마이데이터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는데요. 프로젝트 제안도 하고 실제 구축 사업도 진행하면서 고객사분들의 다양한 고민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의 준비 현황은 고객사마다 제각기 다른데요. 마이데이터 사업을 준비 중인 기업에서부터 실제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허가를 받고 마이데이터 서비스 구축을 거의 끝마친 고객들까지 단계별로 다양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웨비나에서 마이데이터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각 분야의 마이데이터 진행 사항과 마이데이터 비즈니스의 단계별 고려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채팅창에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에스코어에서 실시간으로 답변을 남겨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웨비나에 참석해 주시고 설문을 남겨주신 분들께는 추후에 뽑아서 경품도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이데이터 시대가 오면 새로운 데이터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산업에 큰 전환점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이 경험하는 실생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하고 진료를 받다가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가 있죠. 그러면 A 병원에서 CT 촬영 기록이나 진단서를 받아서 B 병원에 전달합니다. 이때 제 의료 기록이 전산에 있는데 내가 받아서 전달하지 않고 전산에서 바로 보낼 수는 없나?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에 내가 B 병원에게 나의 과거 그 진료 기록을 보세요 하고 승인을 해주면 A 병원에서 나의 진료 기록을 B 병원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편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정보를 내가 원하는 바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마이데이터의 개념입니다. 마이데이터 시대는 데이터 관리의 주체에 큰 변화가 옵니다. 지난 50년간 데이터 관리는 IT 기술 발전과 함께 기업에서 데이터를 통제하고 관리했습니다. 개인정보 또한 기업 내부에서 관리하고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기업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환경에서는 개인은 스스로 자신의 데이터를 원하는 곳으로 전달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관리의 주체가 기업에서 개인으로 변화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온 것입니다. 마이데이터의 주요 주체는 개인, 데이터 보유자, 데이터 서비스 제공자, 오퍼레이터로 구성됩니다. 개인은 데이터의 주체이면서 데이터 통제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용자입니다. 데이터 보유자는 개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또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갖습니다. 앞서 예로 말씀드린 A병원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데이터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 데이터를 수집 이용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입니다. B병원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마이데이터 환경을 지원하는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개인이 스스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고 관련된 시스템을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오퍼레이터는 마이데이터 생태계에서 각 주체들을 연결해주고 안전하게 데이터가 공유되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마이데이터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키워드는 데이터 이동권, 기술적 표준, 상호 운용성을 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이동권은 개인이 원하는 서비스 혹은 본인의 활용 목적에 따라 데이터 보유자, 즉 기업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지정한 곳으로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앞서 예로 설명드린 B병원에게 내 진료 기록을 보내세요 하는 행위를 하는 걸 말합니다. 기술적 표준은 주고받은 데이터의 항목과 내용이 약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데이터 보유자들이 관리하는 개인 데이터는 데이터의 형태와 구성이 보유자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간의 기술적 표준이 수립되고 원활하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상호 운용성이 높아져야 마이데이터 환경이 구현되는 것입니다. 마이데이터를 정의하면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발생한 본인의 데이터를 개인 스스로가 자신이 필요한 목적에 따라 안전하게 공유할 권리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이데이터 시대의 정보 주체로서의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에 대해서 기존의 형식적인 권리에서 실행 가능한 권리로 데이터 보호부터 자기 결정권 보장까지 모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개인 데이터는 과거 기업 내부에만 존재했던 폐쇄형 생태계에서 개방형 생태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란 개념이 어떻게 생겨나고 진행되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에서 2012년부터 정부 차원의 개인 데이터 주권 강화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이데이터에 대한 정책이 활발히 추진 중입니다. 2018년 11월 비영리 조직인 마이데이터 글로벌이 출범해 마이데이터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50개 국가가 참여하고 마이데이터 권리를 위해 법과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한 논의는 마이데이터 글로벌 출범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으로 시작되었는데요. 금융, 공공, 의료, 유통 등 각 부처별로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한 방향과 법제도를 준비 중입니다. 이 중에 금융위원회가 2019년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개인 신용 정보에 대해서 데이터 이동권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면서 마이데이터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산업 종합대책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 각 부처의 산업을 통합하고 거버넌스 확립 및 법제도 마련, 그리고 산업 간의 연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서로 다른 산업의 데이터가 통합되면서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 현상이 마이데이터를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잠시 국내 데이터 시장 규모를 말씀드리면
국내 데이터 산업 규모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힘입어서 연평균 11.3%의 성장세를 보이고 2025년에는 33조 원의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정치로는 한 20조대 데이터 시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특히 데이터 판매 및 제공 서비스, 즉 마이데이터 사업은 올해 10조 원의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본인 신용 정보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를 올해 9월 기준으로 번호가 45개사, 예비허가 11개사를 발표했습니다. 허가를 획득한 기업은 금융사 33곳, 핀테크 IT 기업 21개사, 기타 2곳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산업별로 마이데이터 진행 사항을 살펴보면 금융 분야는 핀테크 산업의 일환으로 은행 간의 데이터 통합인 오픈뱅킹 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요. 데이터 3법 이후 은행뿐만 아니라 신용 정보를 가진 모든 기업의 금융거래 내역, 요금, 결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개인의 소비 분석, 신용관리, 개인별 맞춤 상품 추천이라든지 자산관리 등의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타 업종 간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제휴 서비스도 준비 중입니다. 사실 금융 분야는 다른 산업에 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오픈까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데이터 제공자들은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오픈 일정은 올해 10월에 제공자들은 API 서비스를 오픈해야 되고 12월부터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API 표준 변경이나 구축 이슈로 진행 사항이 다소 늦어져서 내년 1월까지 시범 운영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부터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스크래핑 방식의 자료 수집을 중단해야 하고 개인 신용 정보는 API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 유통 분야는 개인 소비와 직결되어 있어서 데이터 결합에 기대가 높은 반면에 낮은 데이터 표준화가 허들입니다. 올해 2월 전자상거래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고 향후 다양한 소비 추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의료 분야는 공공의료 중심으로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이 구축 중입니다. 향후 민간 영역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공공 분야 마이데이터는 민원24 등의 행정 증빙 서류를 저장하는 문서 꾸러미 서비스와 디지털 영수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는 가구별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의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IoT 기술과 결합한 에너지 사용 절감 서비스로 준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신 분야는 금융 분야와 함께 데이터 3법의 영향을 받아서 2021년부터 통신료 납부 정보, 소액 결제 정보 등 20개 수준의 개인 신용평가 영역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정책의 향후 일정은 올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도하에 개인정보보호법이 10년 만에 대폭 수정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전 분야로 확대하고 정보 소유 기층이 없도록 온오프라인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올해 법제도 기반 마련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마이데이터 사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각 부처별 실증 사업이 구축되고 2025년에는 민관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 공유와 분석 환경을 마련해서 광범위한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시대에는 새로운 변화가 분명하고 아직 해결돼야 할 사회적 아젠다가 많습니다. 제도적, 정책적 기반과 기업의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까지 정부와 민간, 개인까지 깊이 있는 논의와 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네, 마이데이터에 대한 정의와 의미, 그리고 국내 마이데이터 산업의 진행 사항을 굉장히 자세하게 잘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을 듣다 보니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기업이 하고 있는 마케팅 동의 같은 경우도 좀 금지가 되게 되나요? 그 종전에 하고 있던 제3자 동의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데이터 이동권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데이터 제공 의무가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네. 이 설명해 주셨던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에는 이 기존의 뭐 상품 추천이라든지 재무 설계 서비스와 좀 유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럼 기존의 이 서비스를 좀 유지를 하려면 이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를 좀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 재무 설계 서비스가 고객이 아닌 불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데이터 이동권을 활용해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면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을 허가받으셔야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그리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되려면 어떤 준비를 좀 해야 할지,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은 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유형과 사업자가 되기 위한 절차와 단계별 고려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유형은 앞서 말씀드린 마이데이터 주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생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데이터 보유자는 데이터 제공 의무와 동시에 판매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 3법 이후에 개인 신용정보 제공 의무로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운영을 위해서는 추가 비용이 들게 되면서 데이터 제공자들도 데이터 제공 시에 수집기관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논의된 것은 정기 배치로 주 1회 한 달치 데이터를 제공할 때는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비용 청구 시점은 내년 8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금액과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데이터 유통과 활용 두 가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즉, 오퍼레이터와 데이터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오퍼레이터 시장이 더 활발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퍼스널 데이터 스토리지, PDS 플랫폼들이 프라이버시 보호를 비즈니스 구현해서 개인의 데이터의 저장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호주, 미국, 유럽연합 등 이미 수년 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즈미 혹은 마이덱스, 시리즈미 같은 플랫폼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국내에서도 의료 분야는 정부 주도 플랫폼 형식인 마이 헬스웨이를 만들고 있고, 금융 분야는 한국신용정보원, 코스콤, 금융결제원 등이 오퍼레이터로서 데이터 유통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개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현재 본허가 기준 45개 업체가 서비스 선점을 놓고서 차별된 전략으로 고객을 유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데이터 산업은 데이터가 핵심 자원이고 승자 독식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제공, 유통, 활용 등의 생태계가 원활히 운영되고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 각 주체들 간의 치열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신청을 내야 합니다. 허가 절차는 예비허가, 본허가 2단계로 구성됩니다. 예비허가는 사전심사를 통해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확실히 사업할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됩니다. 또 신청자와 연관된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사전에 접수해서 허가 이후에 분쟁으로 인한 서비스 지원을 막고자 합니다. 예비허가 심사기간은 2개월이고 필수는 아닙니다. 본허가는 심사기간은 3개월이지만 예비허가를 받았다면 1개월 내로 통보가 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본허가 승인 후 1년 이상 허가받은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허가는 취소가 됩니다. 따라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본허가 승인 1년 내에 서비스를 개시해야 합니다.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요건은 자본금 요건, 물적 요건, 사업계획성 타당성 요건, 대주주 적격성 요건
임원 자격 요건, 전문성 요건으로 구분됩니다. 마이데이터 심사는 신청자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의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주요 배점 요소로는 서비스 운영을 위해 자금, 인력, 시스템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혹은 개인의 편익 제공 서비스를 위해서 포용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지, 또 개인 정보를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해 대응방을 갖고 있는지, 기존의 관행에 벗어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 금융산업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의 가중치를 주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 예산 수립을 위해서 확인해야 될 항목 등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컨설팅 지원이 필요한 사업 영역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 예산 영역, 구축을 위한 인프라 항목들, 그리고 기타 비용으로 구분했습니다. 사업 영역에서는 마이데이터 허가부터 서비스 전략까지 컨설팅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인가를 위한 서류 작성, 그리고 차별화된 전략 수립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자 한다면 컨설팅 비용이 발생합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영역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종류가 무엇인지, 또 제휴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는지,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예산 규모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인프라 항목에서는 기존 인프라를 재사용할지, 또 목표 고객 인원은 어느 정도인지, 새로운 UI, UX 기획이 필요한지, 기타 성능 및 보안, 품질 등을 고려해 추가 인프라 설비를 준비해야 하는지 등의 예산 수립 시 검토해야 합니다. 기타 비용으로는 동의 전송 및 통합 인증 서비스를 위해서 중개기관과 계약을 해야 하고, 최소 한 곳의 사설 인증 기관과도 인증 도입 계약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오픈 전 각종 보안 심사, 기능 적합성 심사 등 심사 비용도 사전에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 표준 부분은 아직 그레이 영역이 존재합니다. 표준 API도 올해 2월에 발표한 이래 3차례나 변경되었는데요. 그리고 동일인의 인식을 위한 고유키인 CI 변환에 필요한 봉인 확인 알고리즘도 픽스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표준 API나 기술 변경에 따른 변환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 기획 시 고려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핵심 전략인 만큼 기업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없지만 제가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고객과 고민한 것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 등 다양한 분야의 금융 데이터가 수집되므로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금융업의 용어와 데이터 값의 의미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업무 전문가가 마이데이터 사업 조직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둘째는 사업 참여 기업의 고유 정체성 확립입니다. 모르는 새로운 업무에 도전하기보다 업 전문성을 높여서 독자적인 사업 모델을 수립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고객 분석 기간이 필요합니다. 초기 서비스에는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까지 바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고객 확보를 목표로 데이터 수집에 집중하고 점진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사업자들도 단계적 사업 서비스 오픈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실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인데 기업 중심의 사고에서 고객 중심의 사고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 고객 중심이라는 말이 식상할 정도로 기업들이 그동안 고객 중심의 경영, 서비스 이런 걸 해왔다고 할 텐데요. 하지만 그것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서 기업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조금 다른 목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편익과 재미를 제공해
핵심 재화인 데이터를 모으는 것에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비스를 통한 수익 창출보다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선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실제 쿠팡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서비스 수익성은 낮지만 심지어는 마이너스이지만 데이터 선점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데이터 기업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데이터 기업이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는데요. 이 마이데이터 사업이 제공, 유통, 활용 영역으로 좀 나뉘어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기존 산업 생태계와 좀 유사한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데이터 산업도 2차 산업과 동일한 산업 구조가 존재합니다. 데이터를 생산하는 생산자, 데이터를 유통해주는 중개자,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판매자, 서비스 제공자들이 그에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그 마이데이터를 데이터 생태계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기존 산업에서도 생산자보다는 판매자, 서비스자가 더 부가가치를 인정받고 시장도 큽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를 서두르는 이유도 단순히 데이터 생산자의 역할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 말씀 중에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일정이 생각보다 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 내년에는 마이데이터 제공 서비스는 물론 이제 뭐 활용 서비스도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었을 때 좀 준비 사항은 어떤지 뭐 기업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또 어떤 부분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올해 10월 정보 제공 시스템이 오픈돼야 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서비스는 12월에 시작이 됩니다. 실제 제공 시스템도 표준 API가 9월에 변경 공시돼서 기존에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상당수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라 10월 오픈 시에 과징금을 그냥 부과하고 그냥 지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서비스 구축도 여러 가지 이유로 프로젝트의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업에서는 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때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것들은 좀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전 파트에서 여러분은 마이데이터 생태계의 흐름과 전망, 그리고 각 플레이어들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 알아보셨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그 중에서도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예비 사업자에게 필요한 마이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방법과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공통의 관심사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남들과는 다른 차별화된 서비스로 주목받는 거죠. 차별화된 서비스 준비는 저희 에스코어 마이데이터 컨설팅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기획했더라도 고객이 원하는 시점까지 타임 투 마켓을 달성하려면 빠르고 안정적인 구축이 필수입니다. 거기에 구축과 연계된 운영과 기술 지원이 받쳐준다면 이 서비스는 이후에도 재구축할 필요 없이 지속적인 고도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현재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바로 이 구축과 운영에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파면 팔수록 여러 난제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개략적인 데이터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죠.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핵심 주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는 정보 제공자로부터 고객의 신용정보를 수집해 이를 적재하고 가공해서 고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로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구축이 어려운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죠. 실제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구축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마이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이 왜, 어째서 어려운지 묻습니다. 마이데이터도 오픈 API 기반의 표준 API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기존에 해오던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이랑 별 다를 게 없지 않냐는 겁니다. 하지만 기존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던 방법으로 마이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들 사이에 몇 가지 큰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이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플로우의 차이입니다. 기존의 정보 시스템은 사용자의 요청을 입력 단위로 세분화해서 단계별로 처리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좌이체 서비스라면 출금 계좌 선택부터 본인 인증까지 적어도 6단계의 과정을 거치며 각 단계별로
고객의 이 입력을 받아 처리하고 또 입력을 받아 처리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사실 이 6단계는 각각이 서비스로 개발됩니다. 6개의 단위 서비스들이 고객의 입력을 받아 처리하면서 계좌이체라는 하나의 논리적인 서비스를 구성하는 겁니다. 이런 정보 시스템은 전체 처리 시간의 대부분이 사용자의 입력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각 단계에서는 이전 처리 결과를 정확히 전달받아 다음 단계로 넘겨주는 정합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출금 계좌를 선택했다면 해당 계좌에 출금할 잔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입금 계좌를 입력했다면 그 계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입금자 이름이 뭔지를 보여주고 나서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반면 마이데이터 수집 시스템은 고객이 접속하면 고객의 모든 자산 정보를 여러 정보 제공자로부터 동시 수집하는 데 최적화되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통합 자산조회 서비스를 수행하려면 고객이 로그인이나 새로 고침 등 자산조회를 요청했을 때 고객의 계좌를 갖고 있는 여러 정보 제공자에게 API를 호출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집계해 화면에 표시하면 서비스가 완료됩니다. 이때 고객의 요청 한 건에 평균적으로 100여 개 이상의 API 호출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마이데이터 수집 시스템에서는 API를 호출하고 응답 데이터를 집계하는 시간이 전체 처리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어떻게 이 많은 API를 동시에 호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제공자별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연과 장애를 어떻게 대응할지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 차이는 오픈 API의 제공과 수집 간의 차이입니다. 기존의 오픈 API 구축이라고 하면 오픈 API 제공 시스템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마이데이터에서 정보 제공자의 오픈 API 제공 시스템은 기존 오픈 API 구축 프로젝트와 동일합니다. 반면에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는 오픈 API 수집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양쪽 다 오픈 API를 사용하긴 하지만 한쪽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한쪽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런 차이는 시스템 구성에도 많은 차이점을 발생시킵니다. 특히 내부 인프라에 의존적인 제공 시스템과는 달리 외부 기관에 의존적인 수집 시스템은 외부 기관의 장애로부터 취약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훨씬 더 복잡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그 외부 기관, 즉 정보 제공자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지연이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전체 시스템의 장애로 전파되지 않게 하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가 외부에 있다는 점은 테스트 환경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테스트는 테스트를 위한 가상의 요청을 생성시켜 테스트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진행됩니다. 대개는 테스트 DB나 개발 DB가 존재해서 가상 데이터를 생성하고 테스트하면 됩니다. 하지만 API 수집 시스템은 테스트 데이터가 외부에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공급이 어렵습니다. 다른 정보 제공자들의 협조가 필요한 거죠. 마이데이터 생태계에서는 이런 가상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금융보안원의 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베드는 기본적인 API 호출만 테스트할 수 있고, 실제 금융기관과 동일한 종류의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성능 테스트, 가용성 테스트는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활용에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외부의 테스트 환경을 갖춰야 하는 수집 시스템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구축만이 아니라 운영도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부분 운영은 운영업체에게 맡겨 수행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구축업체의 기술 지원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마이데이터 서비스 운영 중에는 이외에도 표준 API 규격 변경이라는 이벤트가 발생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표준 API는 새로운 업권의 추가나 새로운 데이터의 추가로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API 규격이 달라진다는 건 호출하는 인터페이스의 변경이나 전송받는 데이터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API 규격이 바뀌게 되면 제공 시스템과 수집 시스템, 심지어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표준 API 규격 변경이 단순히 운영이나 장애 대응이 아닌 신규 요건이라는 겁니다. 이러면 새로운 구축 사업이 필요하게 되죠. 이건 운영상의 상당한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마이데이터 수집 시스템이 일반적인 정보 시스템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체를 놓고 보면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단계별로 처리하는 정보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마이데이터 통합 DB를 중심으로 보면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필요한 DB를 수집 시스템이 적재해주고 이를 다른 정보 시스템이 사용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단순화시켜서 보면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체에서 수집 시스템과 정보 시스템은 마이데이터 통합 DB를 중심으로 수집, 적재와 가공 서비스에 각각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특성이 다른 시스템이 섞여 있을 때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수집 적재 시스템을 하나의 모듈로 독립시켜서 구축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 전체를 기존의 정보 시스템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설계상의 독립이 아니라 구축 시점의 독립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기존 시스템과는 확연히 다른 수집 시스템이 서비스와 동시에 개발된다면 예상치 못한 설계 변경 그리고 지연으로 서비스 개발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집 적재 시스템은 선행 프로젝트로 먼저 구축하거나 이미 완성된 플랫폼을 도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수집 적재 플랫폼을 선택할 때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능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많은 트래픽을 빠르게 처리하는 성능뿐만 아니라 고객의 서비스 요청을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서비스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용량 정기 수집을 진행하는 중에도 고객의 실시간 요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마이크로 스케줄링이 적용돼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안정성입니다. 수집 시스템에는 HA나 DR처럼 인프라 차원의 고가용성은 기본이고 대외 시스템의 지연이나 장애, 심지어 잘못된 요청과 응답도 처리해낼 수 있는 인터페이스 레벨의 고가용성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마이데이터 생태계와 표준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필요로 합니다. 추가로 구축 인프라와 연계 시스템에 종속되지 않는 유연성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표준 API의 확장과 변경에 적은 노력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 운영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핵심 요구사항 외에도 마이데이터의 표준과 생태계의 특성을 완전히 이해할 때만 나올 수 있는 다양한 기획과 설계가 질비하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수집 적재 시스템은 반드시 마이데이터 전문팀이 오랜 준비를 거쳐 최적화한 플랫폼을 도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플랫폼을 선택할 땐 기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실 마이데이터 표준 API 수집 시스템은 최소한의 기능으로도 플랫폼이라는 타이틀을 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서비스 구축에만 집중하려면 수집 적재 시스템은 적어도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기능들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들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결국 서비스 구축 기간에 그 기능을 만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요 기능들을 다 구현하고 있다면 다음으로 확인해 볼 사항은 기능의 완성도, 즉 품질입니다. 수집 적재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맞닥뜨리게 될 정책, 기술적 이슈를 얼마나 고려해서 반영했는지가 그 기능의 완성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 표시된 항목들은 구축하면서 발생하게 될 이슈들과 그 이슈를 발생시키는 원인들을 모아둔 것들입니다. 표준 규격을 이해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실제 개발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고 그 결과 반복적인 설계 변경과 성능 튜닝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여기 제가 중간 크기로 적어둔 마이너스 통장 이슈를 한번 살펴보죠. 아시다시피 마이너스 통장은 예금 계좌이면서 대출 계좌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통장의 계좌 정보를 수집하려면 은행에게 예금 API와 대출 API를 모두 호출해야 이 마이너스 통장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API 표준만 잘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 예금 계좌를 마이너스 통장으로 전환할 때 발생합니다. 계좌가 마이너스 통장으로 전환되었지만 계좌 번호는 동일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계좌 목록 자체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이 계좌를 예금 계좌로 판단해서 예금 API만 호출하면 대출 정보를 얻어오지 못해서 계좌 정보 수집에 실패합니다. 반쪽짜리 정보를 가져오게 된 거죠. 만약에 개발자가 여기까지 예상하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전환되는지 체크까지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마이너스 통장인 걸 알게 됐으니 대출 API를 추가로 호출하면 될까요? 대출 API를 호출하려고 해도 역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일까요? 사실 API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전송 요구라고 부르는 사용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전까지는 예금 계좌였기 때문에 대출 API를 호출할 전송 요구, 즉 사용자 동의를 받은 적이 없는 거죠. 이럴 때는 다소 뜬금없지만 고객에게 마이너스 통장으로 전환된 계좌가 있으니 다시 한번 전송 요구를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전송 요구를 받고 나서 대출 API를 호출하면 그제서야 마이너스 통장 계좌를 모두 수집이 성공 가능합니다. 문제를 한번 정리해보죠. 마이너스 통장 계좌 정보를 수집하는 건 간단합니다. 예금 API를 호출하고 대출 API도 호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금 계좌가 마이너스 통장으로 전환되는 순간 체크하고 개발해야 할 사항들이 이렇게 추가됩니다. 이런 이슈는 기획 단계에서는 물론이고 설계, 개발, 심지어 테스트 과정에서도 발견되기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이 정도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대응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보죠. 또 다른 예금 계좌가 마이너스 통장으로 전환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경우에는 이미 대출 정보 전송 요구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통장을 예금 계좌로 전환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고객이 예금 계좌를 모두 해지하고 대출만 남아있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마이데이터는 단순히 다른 업권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아니 알 필요도 없었던 다른 업권의 업무 프로세스와 데이터를 이해해야 되고 이걸 표준 API로 재해석해야 하는 숙제를 받은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표시된 항목들은 구축하면서 발생하게 될 이슈들과 그 이슈를 발생시키는 원인들을 모아둔 것들입니다. 이 중에 어느 항목이라도 이게 왜 이슈가 되는지 모른다면 그 이슈는 서비스 구축 중에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이건 그나마 다행이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운영 중에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네, 프로님 발표를 좀 들어보니까 정말 생각보다 많은 이슈들이 이 마이데이터를 구축을 하면서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걱정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나마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좀 이해가 잘 되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앞에서는 제가 마이너스 통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신용카드를 한번 들어보죠. 표준 API는 API를 호출하기 위해서 자산 단위의 전송 요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산이라는 건 계좌나 아니면 카드 번호, 증권 번호 같은 것들인데요. 보통은 이런 자산 단위로 전송 요구를 하기 때문에 내 자산이 없는 정보 제공자나 아니면 내가 자산을 선택하고 싶지 않은 자산 정보를 받고 싶지 않은 정보 제공자에게는 체크를 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정보를 받지 않겠다라는 의미나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카드는 조금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카드는 자산 단위가 아닌 고객 단위의 정보를 갖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포인트 정보입니다. 포인트는 카드별로 생성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한 고객에게 모두 집중이 되고요. 결국 고객의 정보에 남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포인트는 남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 카드에서 전송 요구를 할 때는 내가 카드가 없는 카드사라 할지라도 또 내가 카드 정보를 받지 않겠다고 체크를 하지 않더라도 전송 요구가 가능해야 됩니다. 즉 밑에 동의 버튼이나 다음 버튼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개발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운영 중에 보통 발생하는 문제가 될 텐데요. 테스트 시점까지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고객들이 리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런 전송 요구를 하는 고객이 없기 때문에 실제 고객의 리포트도 없는 채로 불만만 쌓이게 될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나의 업권만 생각해도 그들만의 업무 프로세스나 예외 규정들이 잔뜩 있습니다. 거기에 마이데이터의 특징까지 포함해서 생각하면 그 누구도 이 모든 예외 사항을 다 알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 흥미로운 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데이터 구축에서 가장 큰 이슈는 그 기술 표준 수립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표준 API 변경이 잦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제공자도 그 API 버전도 기업마다 다르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같은 은행권이라도 A은행은 7월 버전이고 B은행은 8월 버전이 존재가 가능해서요. API 규격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이 마이데이터 구축 사업이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하는 것 같고, 이 말씀만 듣다 보면은 정말 좀 겁을 먹을 만큼 이 마이데이터 구축 사업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뭐 에스코어 같은 경우는 이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좀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이슈에 또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이 마이데이터 플랫폼이 좀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또 이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마이데이터 수집 적재 시스템이 기존 정보 처리 시스템의 구축 방식과 많이 다르다는 점과 그래서 수집 적재 시스템은 별도의 플랫폼으로 도입하는 게 유리하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플랫폼을 선택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들도 살펴봤죠. 이제 저희 에스코어가 준비한 마이데이터 플랫폼 IMDP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스코어의 마이데이터 플랫폼 IMDP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직면한 구축 운영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앞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게 바로 성능이죠. IMDP는 웹플럭스 기반의 고속 병렬 처리와 클러스터링, 논블로킹 IO를 이용해서 수많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동시에 수집하면서도 개별 수집에 대해 빠른 응답 속도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표준 API의 호출 응답 규격 자체를 메타화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API 호출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서비스 개발자는 표준 API를 전혀 모르더라도 간단한 인터페이스만으로 데이터의 수집 적재가 가능해집니다. 자체 테스트 환경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 정보 제공자와 서비스 앱의 템플릿을 제공해서 테스트에 필요한 가상의 입력과 데이터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IMDP에는 수집 적재뿐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포털, 테스트 환경, 서비스 템플릿이 제공됩니다. IMDP의 모든 요소들은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를 확장해서 고객의 요구에 맞는 기능과 서비스를 추가하기가 매우 수월합니다. 게다가 이런 오픈소스들은 주기적으로 기능과 성능이 업데이트되고 있어서 적은 비용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인 유지보수가 아니라 기능과 성능이 향상되는 거죠. 결정적으로 이렇게 솔루션화된 플랫폼을 갖추고 서비스를 개발하면 표준 API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안정적으로 제공받기 때문에 개발 기간이 눈에 띄게 단축됩니다. 이제 IMDP를 도입하면 얻을 수 있는 특장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IMDP를 도입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차이점은 더 이상 표준 API나 가이드라인을 신경 쓰지 않고 서비스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IMDP는 유니파이드 API라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유니파이드 API를 통해 IMDP의 수집을 요청합니다. 이때 어느 곳에서 어떤 정보를 얼마만큼의 범위로 수집할지 전달합니다. 그러면 IMDP는 이 요청을 처리한 후에 적재 알림을 보내줍니다. 수집이 완료됐으니 데이터를 꺼내가라는 거죠. 이제 적재 알림을 받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마이데이터 통합DB로부터 요청한 데이터를 꺼내 서비스에 활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가 특정 사용자의 모든 금융정보를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해달라고 요청하면 보통 통합자산관리 서비스는 대부분 이렇게 요청하겠죠. 홍길동의 모든 금융정보를 최신화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청하면 IMDP는 먼저 사용자가 연동한 모든 정보 제공자에게 사용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를 대상으로 또 모든 API를 호출하여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때는 기존에 수집했던 날짜 이후부터 오늘까지의 데이터만 요청해서 받아오도록 자동으로 세팅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서비스에서 은행 거래 내용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특정 정보 제공자에게 예를 들어 S카드에서 오늘자 카드 승인 내용만 가져오고 싶을 수도 있겠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S카드와 제휴해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S카드에서 오늘 10,000원씩 결제할 때마다 상품 추첨용 티켓을 주는 겁니다. 일종의 뽑기 같은 거죠. 이제 서비스 이용자가 티켓 확인 버튼을 누를 때마다 바로 이 정보가 필요할 겁니다. S카드 오늘자 카드 승인 내역이죠. 여기서 바로 IMDP가 제공하는 유니파이드 API의 장점이 드러납니다. 만약에 모든 금융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기본적인 수집 요청만 가능했다면 이런 이벤트를 아예 시도조차 못하거나 개발했을 때 엄청난 성능 저하를 경험할 수도 있겠죠.
티켓 확인 버튼을 누를 때마다 모든 금융 정보를 업데이트할 때니까요. 그리고 이런 수집 요청도 매번 서비스 개발자가 만드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된 태그를 이용해서 호출이 가능합니다. 또 이번에 S카드 이벤트 같은 커스텀 태그를 만들어서 추가할 수도 있죠. 이렇게 유니파이드 API를 이용해 서비스를 개발하면 다양한 수집 요청을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표준 API가 변경되었을 때 서비스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표준 API가 아니라 바로 이 유니파이드 API를 이용해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죠. IMDP의 테스트 기능은 단연코 독보적입니다. 앞에서 수집 적재 시스템은 테스트 환경 구축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테스트 요청을 받았을 때 테스트 데이터를 응답해줄 외부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IMDP는 테스트 환경을 위해 가상의 정보 제공자를 제공합니다. 이 가상 정보 제공자는 은행, 카드, 보험, 통신 등 11개 업권 정보 제공자를 하나하나 정확히 시뮬레이션해서 마치 11개의 정보 제공 시스템이 제각기 존재하는 것처럼 동작합니다. 심지어 마이데이터 생태계의 또 다른 한 축인 종합포털과 통합인증기관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IMDP를 사용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마치 가상의 마이데이터 생태계에 속해 있는 것처럼 모든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가상 정보 제공자와 신용 주체를 관리하고 데이터를 생성하는 관리 포털도 준비하고 있어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운영하며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상황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테스트 환경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되기 위해 준비 중인 예비 사업자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테스트하려면 종합 포털로부터 서비스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격인 자격 증명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이것부터 막히거든요. IMDP의 테스트 환경을 이용하면 마이데이터의 사업자 준비 상황과 무관하게 언제든 사업자처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MDP의 운영 지원 기능 중에 표준 API 업데이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유니파이드 API와 메타데이터를 소개드렸었는데요. IMDP는 표준 API 규격을 바로 이 메타데이터로 관리합니다. API 메타데이터는 API의 호출과 응답 데이터의 분류, 적재 방법을 기술한 XML 텍스트입니다. 실제로 유니파이드 API는 수집 요청이 들어오면 메타데이터를 기준으로 API를 호출하고 응답을 분류해서 적재한 다음 서비스에게 적재 알림을 보내줍니다. 이 말은 XML로 작성된 메타데이터를 수정하면 API를 통해 수집 적재 기능도 변경된다는 거죠. IMDP가 제공하는 관리 포털을 이용하면 이 메타데이터를 손쉽게 수정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운영 중인 표준 API 규격이 변경되면 플랫폼 관리자는 표준 API를 메타데이터로 변환해 관리 포털에 반영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규격에 맞춰 수집 적재가 동작하게 되는 거죠. 관리자에게 메타데이터 변환을 위해서 저희가 상세한 매뉴얼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지만 그래도 부담된다면 API 업데이트 서비스를 구독하시면 됩니다. IMDP의 API 업데이트 서비스는 표준 API가 변경될 때마다 변경된 버전의 메타데이터를 신속히 제공해서 안정된 서비스 운영을 지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IMDP를 도입해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구축하게 되면 대략 2개월의 구축 기간과 30%의 구축 비용, 그리고 40%에 달하는 운영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인력 자원까지 모두 세이브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에스코어는 오늘 소개드린 모든 기능을 포함한 IMDP 데모를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직도 우리에게 어떤 서비스가 어울릴지 고민되시나요? 어떻게 하면 이런 서비스를 남들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런칭할 수 있을까요? 성공적인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전략, 저희 에스코어와 상의해 주세요. 네, 프로님께서 이 플랫폼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께 많은 좀 해답을 제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플랫폼이 굉장히 좀 완벽하다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저도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렇게 설명 들었을 때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과연 에스코어 같은 경우는 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좀 언제부터 좀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3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고, IMDP는 1년 동안 개발했습니다. 표준화된 API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고, 또 프로젝트 수행하면서 쌓은 경험들을 플랫폼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또 이제 어떤 부분들을 개선을 할 계획인지 그런 부분도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향후 개선 계획이나 좀 일정이 있다면 같이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저희는 마이데이터 표준 API 규격에 제공되는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IMDP의 수집 적재 기능을 우선 최적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 기반 API 운영 기능과 가상 테스트 환경의 추가 기능 개발에 우선 집중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공공, 의료 또는 비표준화된 여러 API 수집 및 적재를 담당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께서 거의 50분 넘는 시간 동안 이 마이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 긴 시간 동안 발표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마 지금 채팅장에서 실시간으로 또 에스코어 분들이 답변을 해 주시고 계실 겁니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마 이 발표가 끝난 후에 그 추첨을 통해서 또 경품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도 끝까지 이제 참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분 굉장히 고생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마이데이터가 해외보다는 조금 늦게 시작되었지만 올해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 만큼 많은 기회와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저희의 웨비나가 마이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사업 준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과 플랫폼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저희 에스코어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외에도 마이데이터 유통 플랫폼이나 정보수신 시스템, 그리고 신용정보원의 PDS를 활용한 서비스까지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키워갈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트렌드를 이끌어 가실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서비스 개발사분들의 많은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성공 전략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일주일 후에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